월마트가 사실 비자나 마스터한테 내는 돈이 상당할 거거든요. 수수료. 내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하면은 그거 다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리고 데이터. 예전엔 비자 마스터가 가져간 데이터였는데 월마트 내가 가지고 가는 거죠. 그래서 저도 항상 강의를 하거나 하면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요 하면 아니에요 라고. 여러분이 만약에 달러 환차익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사세요. 그거면 맞아요. 저도 최근에 이 스테이블 코인 쪽 어떤 업계 분한테 들었는데 실제로 어떤 일부 스타트업 기업이나 이런 곳에서는 뭐 스테이블 코인으로 월급을 주는 사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까 뭐 멕시코 월세 얘기도 해주셨지만 이게 저는 그냥 듣고 상상이 좀 안 가는데 이걸 쉽게 어떤 과정을 좀 거치게 되는지 한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그 스테이블 코인을 받으려면 월렛이라는 게 있어요. 지갑, 전자 지갑. 비트코인 쓸 때 같은 그 지갑인가요? 맞아요. 네, 메타마스크라든지 이런 지갑이 있으면 지갑 월렛 어드레스라는 게 있잖아요. 이게 은행 계좌와 같은 거거든요. 네. 그 계좌가 있으면은 주려고 하는 사람이 그 계좌에 그냥 쏴주면 됩니다. 그럼 앱에 그냥 준다. 똑같아요. 은행의 계좌에 내가 돈을 받는다라는 방법으로 똑같이 받을 수 있고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쓸래? 라고 했을 때 아까 말했던 레드다파이 같이 선불 충전식으로 충전한 다음에 뭐 그냥 카드사에서 쓰듯이 그냥 일반적으로 왜 결제를 할 수가 있고, 아니면 내가 막 USDT로 받았다, 내 월렛이 있다 그러면은 지금 남대문에 가면은 USDT랑 비트코인을 뽑아 쓸 수 있는 ATM기가 있어요. 우리나라에 몇 대가 있거든요. 네, 거기 가가지고 뽑아서 원화로 그냥 쓸 수 있고, 외국인이 우리나라에서 근무를 하는데 USDT로 만약에 돈을 받았다라고 하면은 송금을 해야 되잖아요. 그때 그냥 원래 어드레스에서 받는 사람 어드레스로 그냥 쏴주면은 굉장히 빠르게 가겠죠. 그러니까 계좌 대신 그 말씀하신 원래 어드레스로 맞아요. 쏘는 그런 개념인 네네네네. 거잖아요. 네. 은행 예금처럼 뭐 그럼 스테이블 코인도 이자를 뭐 받거나 이럴 수도 있는 거예요? 일단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법, 스테이블 코인 법은 이자를 주는 걸 금지시켜놨어요. 이자를 주지 마라. 왜냐면은 왜 그랬을까라고 생각을 했을 때, 이자를 준다고 하면은 발행사에서 이자를 준다라고 얘기하면 사람들이 정말 은행에서 돈을 둘 이유가 점점 더 없어질. 더더욱 은행의 기능이 없어질 것 같긴 그렇죠. 하네요. 그렇기 때문에 초기에는 이걸 좀 저도 가드레일을 쳐놔야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일단 미국은 안 돼라고 그어놓긴 했거든요. 네. 그렇지만 그러면 정말 못 받나? 누구는 몇 퍼센트 받는다는데 이게 있을 수 있어요. 그건 뭐냐? 발행사에서 주는 게 아니고요. 이게 뭐 바이낸스라든지 이런 중앙화 거래소에 저의 USDT를 넣어놓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이자를 줍니다. 네, 그런 데서 줄 수가 있고, 또 디파이라고 디센트럴라이즈 파이낸스라는 게 있거든요. 코드로 돌아가는 금융이에요. 그럼 저는 USDT가 100이 있고 누군가는 100 USDT가 빌리고 싶다라고 할 때 P2P 거래에서 빌려주거든요. 그럼 여기선 저한테 이자를 줘야 되고 뭐 이런 것들도 존재를 합니다. 뭐 디지털 자산 산업하면 뭐 코인베이스 거래소, 뭐 서클은 발행사 이렇게 지금 설명해 주실 때도 얘기를 해주셨는데, 거래소, 뭐 발행사, 채굴사 이렇게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그 부분도 한번 좀 짚어주세요. 일단 발행사는 USDT를 발행하는 테더, 뭐 USDC를 발행하는 서클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 코인을 찍어내는 곳이라고 말을 할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코인베이스, 바이낸스 이런 곳은 거래하는 곳. 저의 USDT를 뭐 이더리움으로 바꿀 수도 있고 비트코인으로 바꿀 수 있고, 우리나라 거래소 같은 경우에는 저의 USDT를 원화로 바꿀 수 있고, 이런 역할을 하는 게 이제 거래소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런데 요즘에 보니까 원래는 이제 이 스테이블 코인 밸류체인을 봤을 때 발행사들의 싸움이었는데 이제 인프라탄의 싸움으로 넘어가는 것 같더라고요. 왜냐면 발행사도 그렇고 코인베이스라는 그 거래소도 그렇고 업비트도 그렇고 결제망, 스테이블 코인 결제망을 잡으려고 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직접 이 결제망을 만들겠다, 스테이블 코인이 지나가는 이 메인넷을 만들겠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업비트는 최근에 기와라는 체인을 만들겠다라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는 결제망 싸움으로 지금 인프라단으로 넘어가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미국에서 이제 애플, 구글, 아마존 같은 빅테크, 뭐 월마트, 유통기업들이 다 이제 스테이블 코인에 사업에 뛰어들고 있는데, 사실은 우리나라도 좀 비슷하고요. 앞서도 좀 얘기를 해주셨지만 이 사업에 이렇게까지 다들 주목하는 이유에 대해서 다시 좀 설명 부탁드릴게요. 월마트가 사실 비자나 마스터한테 내는 돈이 상당할 거거든요. 수수료. 네.
일단은 내가 그냥 스테이블 코인 발행하고 네. 하면은 그거 다 줄일 수가 있잖아요. 그쵸? 그 줄인 혜택 나의 월마트 고객한테 주면 되잖아요. 그럼 이들은 계속 월마트 안에서 이 돈을 쓰는 거예요. 이 돈이 나가지 않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자기 생태계 안에서 계속 쓰겠다는데. 그래서 뭐 수수료 절감이라든지 에코시스템에 대해서 이제 장악력을 가지고 가는 것도 있을 거고, 그리고 데이터. 예전엔 비자 마스터가 가져간 데이터였는데 월마트 내가 가지고 가는 거죠. 예. 이런 것들 이점을 봤을 때 안 할 이유가 없고 하다 보니까 다들 되게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있죠. 근데 듣다 보면 이제 장기적으로는 결국은 다 소규모의 은행이 되는 것 같이 느껴지거든요. 그런 구조가 되는 게 맞을까요? 발행을 누구나 이제 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가능하거든요. 근데 아무리 저도 발행할 수 있죠. 제 거 쓸 거예요? 안 쓸 거라고요. 네. 그러면은 이제 힘센 곳, 쓸 곳이 많은 곳이 발행한 곳들이 많이 쓰여지게 될 거고, 처음에 그렇게 소규모 은행이 많이 발생한다고 생각하더라도 결국에는 재편이 될 거고 메이저들이 남게 될 거라고 보고 있어요. 아까 미국의 지니어스법을 통해서 민간이 하면서 또 정부가 또 좀 규제를 하는 이야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럼 미국의 이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는 그 규제 내용은 어떤 게 있을까요? 지니어스 액트가 이제 발행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인가된 누군가가 발행을 해야 돼라고 딱 규제를 냈습니다. 그러면 그 인가의 원칙이 뭐냐라고 했을 때 뭐 은행 수준의 뭐 그 보안을 갖춰라 뭐라는 것도 존재를 하고, 그리고 뭐 거기 있는 대표가 클린한 사람인지 범죄자 이러면 안 되고 뭐 이런 것들에 대한 게 막 적혀 있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요구하는 것들이 있으면서 이제 발행이 누가 할 것인가에 대한 정의가 있고, 그럼 사람들이 항상 그럼 빅테크는 그럼 못하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빅테크도 할 수 있는데 스테이블 코인 그 자격 심의위원회라는 게 있거든요. 거기에 만장일치를 얻어내야지 발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할 수는 있는데 엄청 그렇게 쉽게 되지는 않지 않겠어? 라는 이야기들이 있고,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법에 의하면 첫 번째는 이제 발행 누가 할 것인가, 두 번째는 이제 준비금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잘 적어놨죠. 왜냐면은 이게 무너지면 큰일 나잖아요. 통화하고 화폐고 달러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1대1로 가지고 있어라. 가지고 있어야 되는 항목에 대해서도 아까 말했듯이 달러액은 뭐 미국 국채, 단기 국채거든요. 93일 이내. 예, 그리고 MMF 뭐 이런 것들로 초단기. 해당되는 거, 유동화 바로 가능한 거, 이런 거. 그리고 회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돈을 누가 먼저 받을 것인가 했을 때 무조건 스테이블 코인을 갖고 있는 애 먼저 줘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법들이 이제 세세하게 적혀 있으면서 레귤레이션 안으로 끌고 들어왔고, 그러면서 더 많이 퍼질 수 있게 미국이 인정했잖아, 인정한 거니까 써도 돼, 뭐 이런 식의 인식을 좀 가지게 하려는 그런 것도 있습니다. 이런 규제가 사실 뭐 보안과 안전성을 잡기 위해서가 첫 번째겠지만, 일각에서는 또 빅테크의 권력 확장을 좀 견제하려는 것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 부분은 어떻게 보실까요? 그렇죠. 예전에 이제 리브라 프로젝트가 있었고 페이스북이 통화를 발행하려고 했는데 너무 많은 나라에서 반대를 했어요. 왜냐하면 페이스북을 너무 많이 쓰니까 달러보다 많이 쓸 수도 있겠는데 이거 잘못하면? 라는 생각이 든 거죠. 그러면서 이제 빅테크를 견제하는 게 있었고, 사실 빅테크가 우리 행동 데이터를 다 가지고 있잖아요. 나보다 더 잘 아는 거 아니야? 라는 얘기를 할 정도로 행동 데이터를 가지고 있는데, 금융 데이터가 없었는데 금융 데이터마저 가지고 가게 되면은 행동과 금융 데이터 둘 다 가지고 가는 경우는 어디에도 없었는데, 두 개가 결합되면 이건 정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되니까 이거에 대한 약간 견제가 있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고, 그렇지만 이제 아까 말했듯이 뭐 스테이블 코인 뭐 검토위원회가 만장일치를 하면은 발행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발행은 할 수 있는데 그 안에 또 세부 규정이 존재를 합니다. 그러면서 데이터 사용에 대해서 엄격한 규제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데이터를 어디에 팔면 안 돼, 3자한테 넘기면 안 돼, 뭐 마케팅 뭐 직접적으로 하면 안 돼, 뭐 이런 규정들이 있어가지고 그 어떻게 보면 견제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영국 중앙은행도 이제 스테이블 코인을 관리하려는 최근 규제안을 조금 냈다고 하는데, 이 규제안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니어스 액트랑 거의 비슷한 모습으로 가는데
다른 모습이 그거죠. 개인의 한도를 뭐 2만 파운드까지 뭐 주겠다. 제한하는 네, 그다음에 뭐 기업한테는 뭐 1,000만까지 주겠다. 이렇게 했는데 사람들이 말이 안 돼. 그러면 시장이 크지 않으니까. 네. 그래서 되게 반발이 심하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교수님이 보실 땐 그럼 미국의 지니어스 액트법이 글로벌 규제 표준화로 될 가능성이 좀 더 있다고 보세요? 네, 미국이 왜냐면은 이미 달러 스테이블 코인이 95% 이상 장악하고 있잖아요. 많이 쓰는 애가 표준이 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그리고 이미 뭐 리딩 플레이어이기도 하고 대통령이 저렇게까지 열심히 하는 나라는 처음이거든요. 네, 저렇게까지 밀어붙이니까 아마 표준화가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고 미국도 그걸 노리고 있어요. 디지털 커런시의 룰세터는 내가 될 거야. 라고 얘기를 하면서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미국의 이 법을 많이 따라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나라도 사실 지니어스 액트가 나오기 전에 미카, 유럽의 법을 굉장히 많이 봤거든요. 네, 가상자산 보호법 이런 거 만들고 할 때 미카에 대한 스터디를 되게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제가 보니까 지니어스 액트를 굉장히 열심히 보시더라고요. 네, 어차피 금융 리더를 저희는 또 따라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네네. 빅테크 유통기업들이 다 이렇게 디지털 산업에 뛰어들면 결국은 사실 이 은행들의 이 주도권이 흔들릴 수밖에 없잖아요. 은행, 뭐 카드사 같은 기존 결제사들의 인프라와 갈등을 빚을 텐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짚어주세요. 근데 신사업, 신뉴 테크놀로지가 나오면 늘 부딪혔죠. 컨플릭이 날 수밖에 없고 그러다가 이제 이기는 곳이 더 많이 먹게 되는 그런 건 항상 있어 왔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은행에서 저는 최근에 전화가 많이 와가지고 한 3군데서 다 똑같은 질문을 저한테 하신 게 은행이 뭐 하면 될 것 같냐는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그래서 은행이 뭐 할 것 같면 될 것 같냐의 어프로치로 하면은 안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은행보다 더 넓은 시각에서 지금 전체 금융판을 보고 들어가셔야 된다.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이 시스템의 에코시스템의 밸류 체인의 분석을 통해서 어디가 가장 돈을 잘 벌고 있는지 1등, 2등을 본 다음에 본인 회사가 갖고 있는 역량이 뭔지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뭔지 근데 제가 제일 돈을 많이 버는데 우리가 역량이 모자라 그러면 뭐 회사를 인수를 하든 뭐 파트너십을 하든 키우든 뭐 이런 거를 고민을 해가지고 접근을 하셔야 된다. 은행이 뭘 해야 될지 고민하는 순간 이미 졌다라고 저는 생각한다. 라고 말씀을 드렸고 카드사는 그래서 열심히 하고 있죠. 그 컴플릭에 대비를 해가지고 내가 이미 가맹점 다 깔아놨으니까 그러니까 내 거 위에 다 나랑 같이 가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카드사는 굉장히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카드사 얘기를 해주셔서 비자, 마스터카드, JP모건 뭐 이런 글로벌 금융사들이 또 어떤 전략을 취하고 있는지도 한번 짚어주세요. 비자와 마스터는 어쨌든 자기가 제일 먼저 대체될 거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몇 년 전부터 이미 다 가맹점이랑 뭐 얘기를 한다던가 내가 태워줄게 내 망에서 같이 움직여 라던가 이런 것들 했고 너희가 뭔가 개발할 게 필요하다면 내가 개발을 해가지고 제공을 해줄게 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비자 마스터 홈페이지 들어가면 딱 나와 있어요. 스테이블 코인 이렇게 현재로서는 하면서 그럼 은행보다는 카드사들이 조금 더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에서는 우위에 있다고 볼 수 있는 상황인 거예요. 네 제일 먼저 대체될 거기 때문에 본인이 알고 이 망을 타고 가장 가야겠다. 빨리 움직였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빨리 움직였고 또 JP 모건 사례를 물어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왜냐면 그렇게 큰 회사가 움직였다고 뭐 하는데? 라고 얘기했을 때 JP 모건이 JPM이라는 코인을 2019년도에 발행을 했습니다. 이거는 근데 사실 JP 모건이 자기 내부에서 국제 결제가 너무 많잖아요. 글로벌 회사다 보니까 그것을 스테이블 코인으로 발행을 해가지고 이걸 한번 태워보자라는 테스트를 했고 그 규모가 되게 크다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넥스트로 JP 모건이 JPMD라는 코인을 발행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거는 뭐 예금 토큰이라서 조금 다른 경우거든요. 근데 아직 하지는 않았고 테스트를 하겠다 정도만 되어 있다 보니까 이제 다른 은행들도 저렇게 큰 은행이 하는데 우리도 움직여야 되지 않아? 라고 그냥 경각심을 가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일부 상장사들은 이제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을 좀 대규모로 보유하는 전략을 쓰고 있는데 기업들이 이렇게까지 가상 자산을 보유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재무적인 뭐 전략도 있을 수 있고 그다음에 미래 금융에 대해서 학습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사실 들거든요. 그러니까 스트래티지 원래 마이크로 스트래티지였는데 스트레치로 이름을 바꿨잖아요.
엄청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를 하고 있죠. 68만 개? 네, 미국이 사실 비트코인 액트라는 법안이 있고 아직 통과되지 않았어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100만 개를 5년 동안 사서 20년간 보유하자라고 하는 법안이거든요. 네, 근데 마이크로 스트레치가 68만 개를 갖고 있어요. 미국이 100만 개 가지자라고 얘기를 하는데 꾸준히 이제 사서 모았거든요. 그래서 재무적 성과도 굉장히 좋습니다. 좋게 보이고 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앞으로 결제 수단이 될 수도 있고, 어쨌든 앞으로 디지털 화폐에 얘네는 뭔가가 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학습의 차원에서 조금 사서 해보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리고 재무적으로도 어떻게 보면 테슬라도 예전에 샀다가 다시 팔아서 현금화하고 재무적 이익을 취하고 이런 것들도 있고요. 스테이블 코인이 이제 본격적으로 상용화가 되면 당연히 위험이 좀 뒤따를 수 있을 것 같은데 투자자 입장에서 그럼 스테이블 코인을 일단 어떤 자세로 좀 봐야 할지 부탁드립니다. 투자자 입장에서는 사실 스테이블 코인은 투자 목적은 아닌 거거든요. 왜냐면 스테이블하다 그랬잖아요. 그럼 업앤다운이 거의 없을 거기 때문에 그래서 투자 관점으로 보지 말고 이거를 이제 어떻게 보면은 결제 수단이다라는 관점으로 보시고 투자보다는 활용의 관점으로 좀 더 접근을 하셔야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항상 강의를 하거나 하면 제일 마지막에 저한테 질문하는 게 그래서 스테이블 코인 사요 하면 아니에요. 근데 여러분이 만약에 달러 아비트리지 투자를 하신다, 달러 환차익에 대한 투자를 하신다, 그러면 사세요. 그거면 맞아요.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투자를 하시는 용도는 아닙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오늘 교수님 모시고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가져올 새로운 금융 질서와 우리나라가 나아가야 할 방향까지 한번 짚어봤습니다. 저희가 이번 영상을 시청하시고 베스트 댓글을 남겨주시는 분들께 교수님 책 드리는 이벤트 진행 중이니까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